지금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나는데 이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오셔서 예, 발기가 좀 잘 안 돼서 약을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파트너분이 안 계실 때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은 저분과 할 때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경험도 있긴 있었습니다. 비뇨의학 정보 채널 골드만TV 류경호입니다. 오늘은 옆에 최근에 논문 읽어주는 남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더 읽어주셔야 되니까 예.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유재만 원장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발기부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좀 많고, 발기부전 약을 복용을 할 때 과연 약의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료를 보실 때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항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은 발기부전 약을 처방을 받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한 3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0명 중에 3명은 약을 먹었는데 정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 비뇨기과 갈 때 상당히 되게 망설이면서 갔을 것 같거든요. 정말 가야 되나 고민을 정말 몇 번을 하다가 갔을 것 같은데, 자신을 내서 정말 용기 있게 딱 비뇨기과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복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더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로 정말 끝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다시 병원 문을 두들겨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효과가 없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먹는 약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을 먹는데 당뇨약이 잘 안 들으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그 발기부전제가 잘 안 들으면 관계하기 전에 직전에 그 음경 자체에다가 비아그라랑 비슷한 성분의 주사를 놓는 음경 해면체 주사 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먹는 약이나 주사 뭐 이런 걸로 자연 발기가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아예 그 인공적인 발기가 되는 풍선 같은 거를 음경 자체에 넣어주는 그런 보형물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다 보면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30대? 40대 초반인데 주사요법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가끔씩은 제가 뵀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주사요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듣기도 했고, 약물 치료만으로도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약물 치료를 몇 번 더 시행을 했는데 효과를 봤거든요. 굳이 주사요법을 할 필요 없는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거든요. 약물 치료 단계에서 일단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유재 원장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면은. 네, 일단은 뭐 약을 복용하는 게 크게는 이제 발기부전제 복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성관계를 할 때 그 성관계를 위해서 성관계 직전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성관계랑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혈압약 같은 거를 먹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한 알씩 24시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약을 드시는 요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원래 발기부전제를 처방을 받으면은 뭐 실데나필이나 타달라필 같이 성관계 직전에 복용하는 약을 먼저 드셔보시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매일 드시는 요법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매일 드시는 요법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두 가지 요법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혈압약 드시듯이 하나씩 드시는 거는 깔고 가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 할 때는 그 성관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기부전제 다른 종류를 이제 드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 매일요법 영상은 사실 저희 영상도 많이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환자분들 처음 보시면 매일요법을 이미 알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의 조금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 고정관념은, 이게 이제 타달라필 성분의 약에 대해서 논문이 워낙 많이 나와 있고 그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이 성분만 매일요법이 가능하다. 다른 성분으로는 제가 이게 효과가 좋으면, 실데나필 성분이 더 좋으면 이거로도 매일 한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그거는 매일요법 하는 약이 아닌데요? 저한테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런 논문이 타달라필 성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뿐이지 다른 성분들도
메일요법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서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걸 찾아보고 또 저도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약효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약으로는 정말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몇 번 더 복용을 하면서 반응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복용을 지속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꼭 메일요법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만 복용을 하시더라도 2번, 3번, 4번 이렇게 좀 계속 복용을 하면서 반응을 좀 보시는 것도 좋아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연구를 찾아보면은 한 6번까지도 시도를 했을 때 좀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실제 정말 관계가 시작은 되지만 중간에 이제 지속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도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8명은 그래도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 단계까지도 같은 약을 유지했을 때 뭐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 논문이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계속 복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겠지만은 처음 받은 약이 정말 처음부터 고용량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용량 또는 기본 용량을 받으시니까 용량을 올려가면서 뭐 부작용만 없다면 충분히 용량 올려가면서 효과가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병원에 내원하는 걸 주저주저 하시다 보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진료를 보시면서 다른 문제도 찾아보시고 용량도 늘려가면서 그렇게 반응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처방받으러 오시면은 대부분 뭐 발기부전제를 처방받으러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땡땡그라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기부전제가 그 땡땡그라 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땡땡리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약들도 있으니까 이제 효과가 뭐 특정 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용량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아예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용량을 기본 용량에서 고용량 올린다고 그래서 효과가 나 저번에 이 정도 했는데 한 2배는 되겠구나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용량 올려서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반응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논문에서도 사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지만은 심리적인 게 정말 많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처음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 그리고 그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파트너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에 또 관계를 할 때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아서 시작은 딱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좌절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한순간만 딱 성공을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 제가 환자분들을 정말 바쁠 때는 저도 사실은 길게 면담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쉽진 않은데 예전에 어떤 여자친구나 파트너와의 트라우마가 계속 지금까지도 그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영향으로 지금 있는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몇 년 동안 아예 관계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지내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번에 새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정말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약이나 뭐 호르몬 이런 치료 같은 거는 제가 해드리면 되지만 그런 예전에 그 트라우마를 먼저 극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지금 파트너, 여자친구와도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을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며칠 뒤에 오셔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약물 효과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진짜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또 한 번 약을 복용을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관계는 너무 수월하게 되셔서 그 파트너분의 어떤 지지 그리고 그 남성분이 어떤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잘 안 되는데 뭐야 또 하려고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정말 남자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지를 잘 해주시고 상담도 들어주시는 고민거리도 들어주는 그 파트너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파트너의 지지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지를 감별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그 아침에 저절로 발기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혼자 자위할 때는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발기가 안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침 발기나 자위는 뭐 그 심리적인 게 작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잘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 발기랑 자위할 때는 좀 괜찮은데
그 성관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원인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파트너분과 이렇게 좀 잘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 뵐 때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부부 또는 뭐 20대, 30대에서도 여자친구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기부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이 오시고 그런 분들이 더 사실 사이도 좋고 관계도 잘 유지되고 서로 이해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나는데 이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오셔서 예, 발기가 좀 잘 안 돼서 약을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파트너분이 안 계실 때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은 저분과 할 때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경험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일종의 심리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발기력이란 거는 단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전립선염이나 뭐 그런 이제 예를 들어 배뇨 증상도 생기고 그 성기 주위에 뭐 불쾌감이나 뻐근한 증상들이 생기는 그런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배뇨 증상뿐만 아니고 발기력이 같이 저하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반대로 이제 전립선 염증을 치료를 하면은 발기력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어쨌든 발기가 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풍선에 바람을 부는 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혈관적인 문제에 의해서 풍선에 들어가는 뭐 입구가 좁아진다든지 그런 이제 혈관적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같이 대사 증후군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뭐 심장이나 뇌에 뭐 뇌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거기보다 훨씬 가느다란 혈관이 음경을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문제가 돼서 발기부전이 더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드시는 약들 중에서 일부 그 고혈압 약들 중에서는 발기부전에 좀 영향을 끼치는 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인 뭐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성분들 중에서도 발기부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탈모약. 예, 탈모약은 이제 일종의 남성 호르몬이 두피에 작용하는 걸 이제 억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한 발기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물에 의한 발기력 저하 뭐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기부전제가 잘 효과가 없거나 한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또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원인,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탈모약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최근에 뵙던 분도 고지혈증 약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고 사실 고지혈증 약은 저희가 이제 워낙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40대 중반이셨는데 혈압, 당뇨약에 고지혈증까지 같이 이제 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호르몬도 사실 되게 낮으셨어요. 호르몬 수치가 되게 낮으셔가지고 호르몬 치료하면은 효과를 보시겠구나 했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다가 우연치 않게 그분께서 고지혈증 약을 안 먹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된 경우도 실제 있었거든요. 실제 고지혈증 약이 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이런 기전이 있지만은 논문이라든지 찾아보면 남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폭넓게 좀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 대할 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질환 다 한번 상의를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